자, 오늘 스터디에서는 차량의 HV 개통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회로 HV 보드라는 게 우리 들어가죠. 그 HV 보드는 배터리 박스 안에 있고 배터리 박스 안에서 보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일단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HV 회로에 대한 일단 필요성 먼저 설명을 해줄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HV 개통의 배선, 그 이제 HV 보드를 포함한 배터리랑 BMS 뭐 이런 것들의 현재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배선은 아마 새로운 차량을 설계하면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HV 회로를 마지막에 분석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HV 개통 왜 필요하냐? 일단 우리 차량에 우리 가장 많이 말하는 거죠. 차량에는 GLVS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TS. 맞아요. TS가 있습니다. GLVS, TS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거는 뭐였죠? TS는 말 그대로 구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TS 계통이라고 하고, GLVS는 그라운디드 로우 볼티지이기 때문에 차량 셰시에 접지가 되어 있는 그 12V짜리 배터리에서 나오는 모든 전력을 GLVS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LV, HV로 나누어서 HV 고전압 계통에 대해서 오늘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LV 그리드 보면은 뭐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크게 이렇게 있는데, 브레이크 등 이거 고전압으로 킬 수 없겠죠. 그러면 12V 저전압대 사용해서 키고,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시스템 다 LV로 작동하고, 에어는 우리 차량의 고전압을 흘려주는 릴레이 스위치였죠. 그 스위치를 컨트롤 해주는 것도 고전압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저전압 회로로 컨트롤 해줍니다. 그래서 에어 컨트롤도 LV 그리드에 포함이 되고, 쿨링 시스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새로운 설계에서 좀 다시 논의를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쿨링 시스템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배터리 팩에 있는 공랭, 배터리를 식혀주는 애죠. 또 하나는 모터를 식혀주는 순행 방식. 이 두 가지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우리 LV 배터리로 불리고 있어요. 근데 논의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얘기 다시 하겠지만, LV 배터리는 HV 배터리에 비해서 전류 용량이 작죠. 근데 쿨링 시스템에 들어가는 특히 모터 쿨링 시스템의 수행 방식이 펌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펌프와 라디에이터 동작 전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그 LV 전원이 먼저 딸린다던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딸린다던가 혹은 그 볼티지 드랍이 생길까봐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고, 세이프티 시스템 여기에는 우리 각종 회로들이 다 들어가죠. BSPD, RTD, TSR, SDC 이런 애들이 다 저전력으로 GLVS 계통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모든 거 다 HV 그리드예요. 이거 제외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얘는 일단 당연히 차량의 구동, 모터 구동 당연히 HV 그리드에 포함이 되겠죠. 그거는 당연하니까 뺐고,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 컨트롤러를 프리디스차지 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 자료는 올려줄게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얘도 HV 그리드에 포함이 될 거고, TSR, 여기도 TSR 있죠. 여기도 TSR 있는데 얘는 고전압 등이에요. L이 라이트거든요. 트랙티브 시스템 얼러트 라이트였나? 그냥 방금 시작했어. 그래서 고전압 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고전압 차량의 에어가 닫혀서 모터 컨트롤러에 고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은 배터리 박스 외부로 고전압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등을 켜주는 게 TSR이에요. 그 TSR은 저전압으로 당연히 키는 거지만 얘는 고전압을 감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TSR은 우리가 두 개로 항상 분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회로 설계할 때 좀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고전압부도 있고, 한 회로에 고전압부도 있고 저전압부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현재 설계에서는 TSR은 LV 보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HV 보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서 HV 보드 안에 포함된 TSR 회로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TSR 볼티지 디텍션도 HV 그리드, 또 모터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구동 전력, 고전압, 고전류, 구동 전력 당연히 HV 그리드인데, 그거 말고 모터 컨트롤러의 다양한 핀들,
포워드 핀이라든지 뭐 키 스위치 핀이라든지 모터 컨트롤러를 구동시켜주기 위한 핀들 다 HV입니다. 그래서 HV 그리드에서 TS가 나가게 될 거고 차징 시스템 이거는 이것도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회로에서 지금 없는 부분이에요. 이 차징 시스템을 전 HV 보드에 좀 통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요거 다음 설계에서 한번 이제 같이 회의를 해봅시다. 설계를 해봅시다. 차징 시스템까지 HV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HV 그리드가 따로 필요한 이유와 역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얘가 우리 차량의 전체 배선도예요. 현재 차량의 배선도. 되게 복잡하죠? 근데 오늘은 간략하게 말해서 까만색으로 커다랗게 네모 박스 처리되어 있는 애들이 이제 인클로저, 알루미늄 박스를 제가 표현을 한 거고 대충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초록색은 보통 보드로 표현을 했는데 얘가 배터리 팩, 차량의 가장 뒤쪽에 있겠죠. 배터리 팩 있고 모터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 HV 인클로저, HV 인클로저도 배터리 팩 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얘는 모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냥 모터 컨트롤러 케이스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있진 않아요. 여기 안에 모터 컨트롤러랑 HVD라는 고전압 분리기랑 또 에너지 미터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지금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V 인클로저, LV 보드가 들어가는 친구죠. 그 다음에 LV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인클로저. 인클로저라고 보통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LV 배터리라고 우리가 작업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스터 스위치와 보조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인클로저 조그마한 거, 한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두 개 있고 트살이 롤루프에 달려 있게 되고 앞에 대시보드 포함되어 있고 대시보드 앞쪽에 우리 운전자의 무릎 위쪽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모듈 박스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모듈 박스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들, 뭐 아두이노나 우리가 사용한 STM 보드 이런 애들이 모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게 이제 우리 팀은 전장 24년도까지는 전장팀과 소프트웨어 팀이 분리가 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올해 설계를 같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페달 박스 쪽에는 뭐 센서 세 가지가 딱 들어갑니다. 센서 두 가지와 BOTS라는 브레이크 시스템 타당성 검토 장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세 가지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다 집어치우고 이쪽만. 특히나 이쪽이 지금 HV 계통이에요. 이 앞은 다 LV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HV 인클로저 배터리 팩이라 했는데 오늘은 배터리 팩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팩에 있는 요소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 들어가 있겠죠. 배터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보기 난해할 수 있어요. 일단 새로운 배선도는 다음 차량을 위한 새로운 배선도는 안 겹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배터리의 직병렬 구조까지 포함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초록색 네모 박스가 HV 보드입니다. 그래서 HV 보드에는 보드의 회로도는 복잡하니까 포함하지 않았고 커넥터, 원래 기존에 커넥터가 되게 많았죠. 19개인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설계로 4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4개의 커넥터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커넥터에서 나오는 선이 결국에 다른 디바이스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배선도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커넥터만 4개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에어 릴레이 형태로 표현을 해놨는데 에어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IMD 절연 파괴 모니터링 장치고 절연을 감시해주는 장치입니다. IMD 표시해놨고 홀 센서 들어가 있고 여기가 BMS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인터락 커넥터 표시해놨고 여기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요 커넥터 심볼이 외부로 나가는 커넥터 3개입니다. 일단 현재에선 3개입니다. 그래서 24핀짜리, 12핀짜리, 12핀짜리 10핀이라 써있는데 오타예요. 12핀, 12핀, 24핀짜리 커넥터 3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고 또 설명해드릴 게 TSMP가 여기 달려있는데 텔팁 시스템 메저먼트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금 설계는 달려있는데 다음 설계 때 뺄지 넣을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배선도를 새로 짜면서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 규정을 좀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고 우리가 작업 편의성을 갖기 위한 위치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차지 레지스터 있죠? 이거 우리 프리디스차지 회로 설계 한번 실습 다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디스차지 레지스터 보드 외부에 지금 마운팅을 해놓을 겁니다. 또 뭐하는요?
여기 이제 고전압 출력부가 여기 위로 달려 있고 얘가 이제 모터 컨트롤러로 들어가는 애겠죠. 그다음에 여기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공랭 팬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고요. 이 배선도는 나중에 새로운 배선도를 짤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토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HV 보드에 대한 상세한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제일 메인이에요. 보드의 스케매틱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설계를 거의 해서 최대한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내년 회로부터는 좀 역할을 나눠서 같이 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기 쉽게 박스로 내가 다 처리를 해놨고 박스로 처리해놨다 해서 얘네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저번 키캐드 실습에서 다뤘듯 라벨을 달면은 예를 들어 여기 라벨과 여기 라벨을 동일한 텍스트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같은 노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많이 나눠둔 거예요. 기능별로. 그래서 기능별로 나눴을 때 이거는 이제 설명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왜냐면 회로는 사실 주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 하는 거 아니고 협업하잖아요. 근데 우리 코드 왜 작성하면은 남의 코드 읽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회로도 살짝 비슷해서 회로를 왜 여기다가 이거 달았지? 왜 여기다가 저항 달았지? 이거 풀업인가?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의도를 최대한 주석으로 많이 남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도 남기려고 남겨놨고 추가로 이제 구동에 대한 텍스트도 좀 적어놨어요.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씩 블럭을 설명을 해드리면 커넥터 다 모아놨습니다. 이 커넥터는 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따로 빼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볼티지 레귤레이터 HV는 우리 공칭 몇 볼트죠? 맥시멈 112V 공칭 108V 정도 되죠. 그래서 108V의 HV 고전압을 회로에다가 다 먹여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소자들 보면은 대부분 12V에서 동작을 하고 5V에서 동작하는 소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TS를 써야 되지만 GLVS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해야 돼서 TS를 반드시 써야 되지만 소자가 그렇게 낮은 전압대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겠죠. DC 컨버터나 레귤레이터 이용해서 낮춰준 상태로 보드 소자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레귤레이터가 3개 들어가요. 레귤레이터 따로 모아놨고 그다음에 여기는 프리디스차지. 이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저번 스터디 때 프리디스차지 한 2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죠. 그 부분 여러분이 그때 설계했던 회로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예 같은 회로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리차지 부분이 이렇게 한 블럭으로 있고 프리차지 볼티지 컴패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차지가 다 됐다라는 거 우리 전 스터디에 어떻게 알았었죠? 그냥 프리차지 다 되면 모터 컨트롤러 3번, 4번 핀에서 12V가 나온다 라고 그냥 우리 퉁치고 넘어갑시다 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니죠. 계속 줌이 이상해지는데. 줌 이상? 안돼. 언제부터 이랬어? 한 12분인가? 지금 풀로 때문에 그런가? 또 이상하면 말해줘요. 앞에 안 보였을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터 컨트롤러 3번, 4번 핀에서 프리차지가 다 됐을 때 나오는 핀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주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모터 컨트롤러 자체는 자 우리 프리차지 룰이 뭐였죠? 프리차지는 배터리 전압의 몇 퍼센트가 차는 걸 프리차지로 우리 규정하고 있죠? 90. 맞아요. 90%입니다. 그 90%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터 컨트롤러는 그걸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회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잠깐 얘기했죠. 비교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교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뒤에 가서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프리차지 다음에 볼티지 디텍팅 부분 블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에어를 컨트롤 해주는 에어 컨트롤 릴레이 부분 포함해놨고 여기 RTD 포워드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 모터 컨트롤러에서 2가지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했었죠. 하나가 포워드 핀, 하나가 키 스위치 핀 이렇게 2개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인 RTD 포워드 스위치를 여기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LV 계통에 있는 그 RTD 회로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블럭이고, 요 밑에가 이제 트쌀 볼티지 컴패레이터 그리고 AVI라고 써놨는데, 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전압 등을 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요, 60V를 넘어선 볼티지가 차량 배터리 박스 외부로 출력됐을 때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60V 알아내야겠죠. 60V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비교기를 사용할지, 그 부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여기도 트쌀이나 AVI 설명합니다. AVI는 VI라고도 하고 AVI라고도 하는데, 검사 때 거의 AVI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좀 익숙해지라고 표현을 써왔습니다. 어큐뮬레이터 볼티지 인디케이터라는 애고요. 어큐뮬레이터는 축전지 박스를 말하는 거고, 볼티지 인디케이터는 전압 전압 표시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 전압 표시 장치인데, 고전압이 축전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그냥 LED예요. 그 LED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AVI 규정이 60V로 규정이 그 레퍼런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회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트쌀 에어 오퍼레이션 디텍션 그리고 프리차지 릴레이 오퍼레이션 디텍션이라 써있는데, 트쌀 규정, 이건 트쌀 우리 할 때 다시 설명해 줄 거지만, 트쌀에 그린라이트가 있고 레드라이트가 있죠. 레드라이트는 그냥 고전압이 60V 이상 출력되면은 레드라이트 깜빡거린다 라는 거고, 그린라이트가 규정이 조금 작년에 바뀌면서 조금 복잡해졌어요. 뭐냐면은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만 그린라이트를 켜라 입니다. 원래는 그냥 저전압 연결되면 그린라이트고 고전압 연결되면 레드라이트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린라이트가 60V 이하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V 이하의 전압, 그리고 에어가 열려 있는지 프리차지 릴레이가 열려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에어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그 실제로 측정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에어가 릴레이잖아요. 릴레이의 코일 입력단의 신호로 측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코일에 전류 들어가 있으면은 에어 닫혀 있겠지, 이렇게 건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직접 에어가 닫혀 있음을 디텍팅 해오라라는 규정, 좀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또 회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어를 위한 거, 여기는 프리차지 릴레이를 위한 겁니다. 결국에 둘 다 릴레이니까 사실 회로의 생김새는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넥터는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커넥터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볼티지 레귤레이터에서부터 보면은 레귤레이터는 3개 들어갑니다. 왜 3개 들어가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압대가 3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설계에서 이렇다는 거고, 줄이려면 또 줄일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LR8. 흔히 우리가 LR8이라고 하는 건데, 요번에 실험하다가 소자가 고장이 난 것도 LR8 소자였죠. 저는 얘를 지금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레귤레이터예요. 레귤레이터와 DC-DC 컨버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일단 DC-DC 컨버터 뭐 하는 애죠? 컨버터죠. 컨버터인데 보통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면은 뭐예요? 1번 교류를 직료로 바꿔준다. 2번 직료를 교류로 바꿔준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컨버터 1번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은 우리 보통 컨버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어댑터 있잖아요. 어댑터가 다 컨버터예요. 돼지코 꽂으면은 교류 나오는데 그거를 배터리에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직류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컨버터라고 하는데, DC-DC 컨버터라는 애는 입력도 DC, 출력도 DC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압대의 직류로 낮춰주는 애를 DC-DC 컨버터라고 하고, DC-DC 컨버터라는 애도 있고 레귤레이터라는 애도 있어요. 선형 레귤레이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 둘은 일단 하는 기능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고전압이 입력이 되고 원하는 저전압으로 나와요. 직류 인풋, 직류 아웃풋이고 전압이 낮아져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가장 지대한 차이는, 레귤레이터는 어떤 입력 전압이 들어와도 정확한 그 레퍼런스 전압을 딱 출력해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네요. 그래서 전류가 크던 작던 상관없고 보통 작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기의 입력단으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3V가 딱 필요해요. 비교를 해야 돼서. 그럴 때는 컨버터를 쓰는 게 아니라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딱 그 3V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DC-DC 컨버터는 뭐냐? 말 그대로 그 컨버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더 대전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에 구조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 개 다 레귤레이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정확한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3V, 얘가 3V짜리, 얘가 5V짜리인데 얘네를 제외한 얘가 제일 메인이라고 했죠. 얘 역할이 112V를 12V로 낮춰주는 애입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주죠. 근데 소자는 굉장히 작아요. 어쨌든 근데 얘 출력 전류가 맥시멈 20mA에서 30mA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R8 데이터 시트를 들어가면은 맥시멈 출력 전류, 이런 온도에 따른 출력 전류 그래프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딸리는 것 같아요. 얘가 딸려서 지금 AVI니 뭐니 좀 안 켜지고 제대로 불안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 목표는 얘를 컨버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바뀌게 될 것 같고 조금 더 질문이 들어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래 컨버터 연결하는 건 알겠어. 레귤레이터 연결하는 건 알겠어. 여기 인풋, Vin, Vout, 어드저스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출력 전압을 요걸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저항을 달아주냐에 따라서 출력 전압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 시트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12V니까 여기 있는 저항과 여기 있는 저항을 딱딱 설계를 해서 넣어준 거예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데이터 시트에 제공이 되고 계산을 통해 여기 저항 넣어줬어요. 여기는 캐패시터들은 뭔가요? 여기 1A, 여기 1마이크로, 여기 10마이크로 배럴. 이 두 개는 데이터 시트에서 권장하는 캐패시턴스가 있습니다. 다 데이터 시트 보면은 친절히 나와 있어요. 왜 필요한지도 나와 있고 달았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입력단에 달려 있는 거는 과도 상태를 줄여요. 과도 시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출력이 딱 됐을 때, 입력이 딱 됐을 때 출력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안정적 출력이 나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과도 시간이라고 하죠. 그 과도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출력은 출력 안정성과 노이즈 제거입니다. 대충 출력단 하나, 입력단 하나 보통 이렇게 연결되는 게 흔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달아준 거고 얘는 여기 있는 애는 그냥 RC 역할이에요. 마이크로페럿은 배터리 플러스 단과 배터리 마이너스 단 사이에 달아주면서 안정화, 노이즈 제거 등의 역할을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넣어줄까?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입력단 출력단에다 달아준 거 이렇게 캐패시티 있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배터리 플러스가 V인으로 들어가고 그라운드가 배터리 마이너스 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에다가 캐패시터 연결해줬으니까 얘도 비슷하게 노이즈 제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죄송해요. 변경. 얘는 이 레귤레이터를 위해서 달아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서. 아무튼 첫 번째로 데이터 시트에서 그 소자가 요구를 한다 달아주면 되고요. 다 달아주고 나서 이런 데에다가 한두 개씩 추가해주면 안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100V라고 할게요. 쉽게. 지금 현재 배터리가 100V니까 공칭 100.8V 3.6V 셀로 계산을 했을 때 28 했으니까 3.6 곱하기 28 해서 100.8V가 아마 공칭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0V가 V인으로 들어가서 Vout에서 12V가 출력이 됩니다. 이 12V를 우리가 TS 12V라고 제가 라벨링을 해놨어요. 이 TS 12V는 뒤에서 12V TS이면서 12V가 필요한 소자들에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출력이 되고 쭉 넘어가서 얘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두 번째 레귤레이터. 얘는 5V를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예요. 그래서 얘는 입력 받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전압이 400V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V에서 400V 사이의 전압을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서 줄 수 있다라는 소자예요. 근데 얘는 제 기억에 35V인가의 입력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직접적으로 배터리 전압을 박아주면은 터지겠죠. 그래서 12V로 낮춰준 레귤레이팅 된 12V TS를 넣어주고 그거를 다시 5V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좋은 설계일까요? 물론 제가 설계했지만 좋은 설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전류가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레귤레이터에 의해서. 그게 다시 레귤레이터를 거치면서 아마 여기 출력되는 전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부족할 것 같고 좋은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수정을 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여기 아웃풋은 TS 5V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 TS 5V가 다시 3V로 출력되는 3V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3V는 왜 필요하냐? 뒤에서 알게 될 거예요. 뒤에서 레퍼런스로 잡아줘야 되는 3V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자, 이런 거 설계할 때 특히 레귤레이터나 이런 컨버팅 구간에서는 여러분 전류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된 안 좋은 예죠. 전류를 체크를 해서 이 소자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소모 전류도 있고 얘가 출력됐을 때 이 3V가 들어가서 얘가 뭔가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이 있겠죠. 그 수행해야 되는 일에 필요한 전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고려하고 출력 전류가 가서 할 일까지 고려해서 넉넉한 전류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넉넉한 전류라 함은 오퍼레이팅 전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처음에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소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코일 들어간 것들, 릴레이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돌입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캐패시터가 붙어있는 기생캡이 들어있는 소자들도 입력 전류가 좀 커요. 돌입 전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 돌입 전류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큰 전류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전류를 잡자가 포인트입니다. 수정을 해봅시다. 다음에 볼치 레귤레이터 다음으로 프리디스차지 그건 설명을 할 건데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자, 요거는 좀 익숙할 거예요. 우리 HV 보드의 시작은 뭐라 했죠? SDC가 들어오면서 모든 서킷이 시작된다 했죠? 그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마인드 해보세요. SDC 12V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릴레이가 작동을 하겠죠? 릴레이는 위로 탁 붙을 거예요. DPDT 릴레이겠네요. 위로 붙고 위로 붙어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배터리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24번 핀과 21번 핀이 연결되면서 배터리 전압이 쭉 와요. 그래서 프리차지 릴레이 HV 플러스라는 라벨로 빠지고 얘는 아마 뒤에서 어디 사용할 겁니다. 쭉 넘어가서 얘는 항상 심볼을 볼 때 여기 코일 전류가 없는 상태로 스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12핀을 타고 11핀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디스차지 레지스터. 아까 배선도 보면은 외부에 있는 저항이 있었죠. 열 때문에 외부로 빼놓았던 거고 저 디스차지 레지스터를 거쳐서 컨트롤러 플러스 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뭐 있죠? 컨트롤러 플러스 단에 뭐 있는 거죠? 캐패시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어? 커다란 RC 서킷 만들어주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요 컨트롤러 캐패시턴스 때문에 도립 전류가 과다함으로 도립 전류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디스차지 레지스터, 프리디스차지 레지스터를 달아준다가 프리디스차지 설계의 목표였습니다. 자, 다시 SDC가 정상이다 해서 SDC가 12V가 들어오면은 릴레이가 켜지면서 탁 붙으면서 프리차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프리차지 레지스터는 우리 카페에서 계산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게 거의 다 맞았고 240옴 정도 되는 레지스터를 통과를 해서 캐패시터가 90% 이상 채워지면은 어떻게 됐죠? 더 이상 프리차지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모터 컨트롤러에서 프리차지가 완료되었을 때 3번 4번 핀에서 12V 라인 커넥터가 나오고 그 12V 전류로 전압으로 여기 있는 프리디스차지 서킷이 위로 딱 붙으면서 탈거가 됩니다. 프리디스차지가 끝나요. 그래서 그냥 회로를 딱 끊어주는 릴레이라고 했었죠. 얘. 기억나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순방향으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죠. 회로 설계할 때 항상 역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시퀀스 회로는 역방향 검토가 뭐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SDC가 셧다운을 시켰어요. 이거 12V 나오다가 0V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요 다리가 그 주안점이 되는 건데 요 다리가 없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V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우리 컨트롤러 캐패시터에는 전류가 차 있죠, 가득. 근데 가득 차 있는 전류가 소모가 돼야 돼요. 소모가 된다는 거는 열 에너지로 타서 없어져야 돼요. 이 여기에 있는 저항을 통해서 디스차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디스차지라고 하죠. 디스차지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를 배터리로 생각하면 편하다 했어요. 플러스에서 쭉 전류가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얘는 지금 밑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밑으로 향해 있고, 왜냐면은 SDC가 꺼지면은 여기가 끊어지면서 얘도 당연히 끊어지겠죠. TS가 다운되니까 얘 없어요. 그래서 12핀, 11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쭉 통과를 해서 오는데, 만약에 22번 핀, 12번 핀을 연결하는 요 노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갈 데가 없어요. 즉 얘는 끊어질 회로입니다. 얘가 디스차지가 안 돼요. 디스차지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붙으면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컨트롤러 마이너스 그라운드까지 잘 들어가죠. 폐회로가 구성이 된대요. 이런 디스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도 항상 역방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검증을 여러 시퀀스 단계를 다 검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 밑에 네. 달린 애는 아, 좋습니다. 예. 릴레이를 보면은 항상 밑에 다이오드가 달려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릴레이 요 밑에 코일은 말 그대로 코일이라서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훅 가면은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역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웃긴 애죠. 그게 인덕턴스의 특징이죠. 그 역전류가 여기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역전류를 막아주는 다이오드예요. 좋은 포인트. 제가 이런 거를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니까 이런 거 질문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릴레이에는 밑에다가 기생 다이오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다이오드를 항상 달아줍니다. 다이오드 방향은 항상 방향 유의해야 돼. 이거 헷갈려서 반대로 하면 이렇게 연기 납니다. 제가 연기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항상 요 방향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알겠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역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얘가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 역전류를 얘가 한번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에 달려있고 모든 릴레이, 심지어 에어에도 다이오드, 기생 다이오드가 달려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이 다이오드 스펙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게 실무 설계죠.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냅다 그냥 아무거나 박으면 되나? 그런 건 당연히 없겠죠, 설계에서. 얘를 보면 돼요. 얘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릴레이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얘가 12V를 먹여줬을 때 어느 정도의 역전류가 발생한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텨줄 수 있는 다이오드를 달아주면 돼요. 모든 건 다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 다이오드를 달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데이터 시트에서 아마 언급을 할 거예요. 본 기억은 없지만 아마 언급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이오드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해서 썼어요. 넉넉한 스펙의 다이오드를 하나 선정을 해놓고 1N4148WS라는 다이오드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써줬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전에 네. 볼티지 레귤레이터에서 네네. 저거 R1하고 R2 사이에 그 전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 여기 전압이요? 네, 그 사이. 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궁금해요? 뭔가 저거 ADJ가 붙어 있으니까 네네. 뭔가 그런 뭔가 좀 기능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단 거예요. 근데 데이터 시트에서 말하는 게, 자, 여기에 몇 볼트를 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항 몇 대 몇으로 줘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전압
상관없어. 그냥 달라는 대로 저항 단 거야. 약간 이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기 네. 저렇게 저항을 달아서 네. BTS 12V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데이터 시트에 저항 1, 저항 2 이렇게 써 있고 뭐 예를 들어 예시 당신이 5V를 출력하고 싶어 하면은 여기 18.2K 달고 여기 2.04K 달아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써 있어요. 예시가 써 있고 5V가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해? 그러면은 요 식대로 계산을 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12V가 필요하잖아요. 대충 그 식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사실 그 R1, R2에 한 몇 K옴 정도를 넣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R1, R2의 비율로 식이 나와요. 그래서 R2분의 R1이 뭐 9가 돼야 0. 몇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시를 하나 그냥 딱 줌으로써 아 대충 여기 그냥 몇 K옴 정도 수십 K옴 정도면 되는구나 정도 그냥 눈치껏 파악을 하고 여기서 위아래로 조금씩 바꾸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얘는 출력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출력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라서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애들이고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LM7805예요. 05라고 써있는 거는 5V를 출력한다는 애고 LM7812라는 애도 있어요. 걔는 12V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레귤레이터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내부에 저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얘도 이름에 사실 써있죠. L 어쩌고저쩌고 3.0 써있죠. 얘는 3V 출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또 질문 있나요? 있으면 언제든 제 말을 끊고 들어와 주세요. 다음 프리차지 볼티지 컴패레이터. 자, 우리 앞에서 했던 프리차지가 90% 완료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직접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파트는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다른 학교 차량들은 요 설계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냅다 RC 타임 계산해가지고 시상수 3배 정도 때려 맞춰서 타이머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 컨트롤러는 9000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어요. 스펙시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5초 안에 프리디스차지를 끝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항을 계산할 수 있겠죠. RC 타임으로. 저항 계산하면은 사실 시상수가 나와요. 대충 90% 충전되는데 몇 초가 필요하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간 동안 프리차지하고 끝내버려요. 물론 뭐 안 되는 설계는 아니고 규정상 적합한 설계인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 배터리 전압이라는 게 우리는 공칭 100V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108점 몇 볼트가 될 수도 있고 완충했을 땐 112V입니다. 그래서 항상 볼티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히 배터리의 직병렬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범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프리차지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비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에 시동이 꺼졌어요. 꺼진 다음에 디스차지가 아직 덜 된 디스차지가 되는 중간에 다시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은 다시 10초를 기다려서 프리차지를 하느냐 그거 살짝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한 필요한 프리차지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재우자라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년에 우리가 포토에서도 처음 설계한 회로라서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LM393P라는 컴패레이터, 얘 컴패레이터 소자고요. 얘를 사용할 건데 얘는 게이트가 2개예요. 그래서 한쪽은 안 씁니다. 이쪽만 지금 쓰고 있어요. 한쪽 그냥 다 무시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배터리 전압,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우리 프리차지를 비교하는 건 뭐죠? 배터리가 캐패시터를 충전하는 거죠. 컨트롤러를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단, 컨트롤러단 이렇게 2개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가 쭉 와서 인 마이너스에 박히고 컨트롤러 쪽에 있는 전압이 쭉 와서 인 플러스에 박힙니다. 레퍼런스는 항상 인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LM393P 얘는 먹을 수 있는 작동 전압이 17V인가 19V인가 하여튼 20V 아래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지금?
낮춰줘야겠죠. 전압을 낮춰주되 아까 레귤레이터처럼 그냥 입력되는 전압이 무엇이든 간에 특정 전압으로 낮추면은 볼테이지를 디텍팅하는 이유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대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킬을 쓰냐? 저항 분배라는 스킬을 써요. 저항 분배를 하면은 요 저항 1번 저항단 요거 그냥 하나로 봐주시면 돼요. 하나로 그냥 큼지막하게 떡 두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열 발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 개 뒀습니다. 쭉 다 합해 보면은 아마 대충 한 대충 7메가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저항이죠. 7메가, 0.5메가 정도 되는데 요 비율로 얘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거 저항 분배 식이 뭐였죠? V 인풋되는 볼티지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R2일 겁니다. 네, 그래서 얘랑 곱하기 이 저항의 비율 해주면은 출력 전압이 나와요. 그거 했을 때 112V가 아마 8V는 그냥 제가 써놓은 거고 8.6V인가? 뭐 그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12V면은 완전 만충 상태죠. 이거 이상 충전하면 안 돼요. 112V 충전일 때 8몇 V가 나올 거고 100V 정도 충전돼 있을 때는 8V 정도 아마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가 얘는 또 비율이 달라요. 얘랑 비율이 달라요. 왜냐? 얘 90%만 충전되면 되잖아요. 우리 얘랑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얘 90% 정도 되는 레퍼런스를 우리가 저항 분배로 해서 만들어 준 거고 예를 들어 100V 쉽게 계산하기 쉽게 배터리 전압이 100V예요. 우리는 100V의 90%인 90V만 충전할 거예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100으로 주는 게 아니라 90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을 90으로 만들어서 넣어주고 얘가 90 넘었으면은 90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는 100으로 사실 충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얘가 아웃풋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저항 분배로 일정 비율로 싹 축소했다. 전압을 낮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전압에 맞게 저항을 설정을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처음에 0V로 시작해서 쭉 이제 커브가 올라가겠죠. 프리차지를 하는 동안 그 프리차지 커브가 레퍼런스 전압인 8V를 넘어가는 순간 8V에서 0에서 8.89V까지 올라간다고 일단 설계도에 써있네요. 아무튼 올라가는 동안 8V가 딱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얘는 아웃풋 7번 핀에서 출력을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세한 실무적인 걸 설명을 해주자면 여기 아웃풋 보면은 여기 저항이 있어요. 풀업이라 써놨죠.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은 제가 언급을 많이 했는데 풀업 설계와 풀다운 설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 데이터 시트 무조건. 이 소자는 출력단에 풀업 저항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 소자 데이터 시트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데이터 시트를 봐도 그렇고 모두 데이터 시트를 기준으로 풀업 저항을 달아주세요 정도가 써 있으면 대충 10K에서 100K 정도 되는 풀업 저항을 달아주면 됩니다. 10K에서 100K인 이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 설계에서 거의 그 안쪽에 있는 레벨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K를 달아줬고 100K 풀업을 해서 이 풀업 어디로 돼 있죠 지금? TS 12V로 돼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더 설명을 합시다. 요 소자의 작동 전원도 있어야겠죠. 그죠? 소자에 그냥 인풋 아웃풋만 들어오면 작동을 안 하니까 VCC 보통 넣어주고 그라운드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인풋 하나, 인풋 두 개 넣어줘서 아웃풋 출력하는 게 보통의 방식이잖아요. 이거 소자는 12V를 먹는 애입니다. 딱 12V는 아니고 12V가 딱 얘한테 뭐 이상적인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12V를 사용을 하는 소자인데 여기에다가 GLVS 12V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내부에 자 우리 항상 TS와 GLVS는 무조건 절연이 돼 있어야 되죠. 항상 우리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IMD라는 장치까지 달잖아요. 근데 이 소자 안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입력단과 VCC 소스단에 그 갈바닉 절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공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모스펫을 사용하게 될 텐데 모스펫 안에서도 사실 뭐 이론적으로 게이트와 소스단의 저항이
무한되어서 절연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일반적인 모스펫이긴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절연을 고려를 해서 얘 소스 전압도 TS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냥 안정성을 위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릴레이 이런 애들은 확실해. 이 코일단과 이 다리 폴단은 완전히 절연돼 있어요. 완전 그냥 기계적으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애초에 절연을 목적으로 쓴 애들이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랑 옵토커플러 이렇게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소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비교기 소자, 레귤레이터 소자 이런 애들은 다 소스 전원과 그 내가 센싱하고 싶은 애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TS 12V가 들어가죠. GLVS 12V가 아니라 TS 12V를 VCC로 주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아웃풋도 TS 12V에 대해서 풀업 저항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출력되는 이 전압이 풀업을 달고 12V가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풀업과 풀다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찾아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풀업 설계는 왜 넣었냐? 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고, 풀업과 풀다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마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풀업 설계를 달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마이너스에 대해서 캐패시터 하나 달아놨죠. 안정성을 위해서 달아놨고요. 여기에 출력이 풀업을 달아서 12V 출력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12V 출력 이 소자로 들어갑니다. 얘 볼까요? 찾아오셨나요, 다들? 뭐예요? DLP24 맞습니다. 옵토커플러예요. 아주 좋습니다. 옵토커플러, 포토커플러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옵토커플러는 TLP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에노드 캐소드 단에 있는 LED와 드레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긴 하지만, 에노드로 플러스가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LED가 켜지면 그 광소자가 반응을 해서 여기 빛이 켜져 있다 하면은 이 두 개가 도통이 되는 형식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V가 TS 12V죠. 자, TS 12V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나가면서 LED에 불이 켜져요. 즉 얘가 불이 켜진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프리차지 디텍팅 하고 있죠. 프리차지가 90% 이상 됐을 때 얘 불 들어오겠다. 그죠? 자, 좀 크게 봅시다. 얘가 불 들어오는 거는 프리차지가 완료되었을 때. 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드레인 두 개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럼 두 개 각각의 다리를 한번 봅시다. 한쪽 다리는 SDC 12V가 박혀 있고, 한쪽 다리는 병렬로 되어 있네요. 하나는 프리차지 컴플리트 LED. 자, 프리차지가 90% 이상 돼서 불이 들어오면은 프리차지 LED, 컴플리트 LED가 켜지겠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둔 겁니다. 사실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진 않고, 그냥 운전자가 프리차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서 프리차지 LED 그 대시보드 쪽에 달아놨고, LED가 켜짐과 동시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릴레이가 작동을 하겠네요.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12번 핀에서 14번 핀으로 폴이 옮겨가고 14번과 11번이 연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터리 플러스와 모터 컨트롤러 핀 넘버 1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키스위치예요. 키스위치 핀입니다. 핀 1이. 근데 여기에는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죠. 이거 스위치요. 뭐냐? 수동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대시보드 쪽에 있고, 운전자가 차키 돌리듯이 시동 스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키 스위치를 딱 닫아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멈춰있던 배터리 플러스가 쭉 넘어가서 키 스위치 넘어가서 핀 1에 꽂히면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구동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했나요? 다시. 자, 이것도 사실 설계 팁인데, 이거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대회 후반에 바꾼 건데, 요거 원래는 12V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SDC 12V가 아니라 그냥 항상 공급되는 12V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프리디스차지는 그냥 연결이 돼 있으면은, 설명을 어떻게? 자, 원래 회로를 가져다가 보여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뭐였냐면은 요거 이후에 SDC까지 정상이어야지 키 스위치가 동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는 여기 12V 주고 있고 12V가 넘어가서 프리차지가 됐다. 그리고 동시에 AND SDC 12V, SDC가 정상이다 하면은 얘한테 신호가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냐면 얘 전류 충분하죠. 전류 충분한데 얘 인풋을 그냥 12V가 아니라 SDC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AND 게이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나요? 이런 식으로 게이트 하나 줄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팁처럼 알아주시면 되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입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게이트 하나 그리고 그 수행해야 되는 하나의 회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아무튼 또 설명해주고 싶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보면은 여기 저항 달려 있어요. 저항. LED는 항상 저항 달아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저항 선정 어떻게 할까요? 대충 보면은 실험 보면 다 그냥 300 정도 박아주거든요. 300에서 330. 그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그렇게 박아주면 안 돼요. 당연히 얘도 LED 데이터 시트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색깔만 보고 알 수 있어요. LED 소자는 사실 안에 있는 그 물리화학적 구조가 동일합니다. 색깔이 동일하면은 동일해요. 그래서 초록색 LED다 하면은 대충 300에서 330 박아주면 되고 적색 LED다 그러면 200에서 몇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 소자 내부에서 그 파장대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걸리는 전압이 있거든요. 그 볼티지 드랍이 있어요. 그 볼티지 드랍을 맞춰주기 위해서 달아주는 달아주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 색깔에 따라서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편하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데이터 시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ED 단에는 항상 저항은 달아줘야 돼요. 단 하나 트살은 달라요. 트살은 우리 LED에다가 저항 따로 안 달아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트살 LED 보면 이렇게 줄 LED예요.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 줄 LED 안에 되게 작은 저항들이 알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용할 때 12V만 넣어주면 돼라고 나온 약간 완제품의 형식이기 때문에 거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따로 달아주는 LED들은 다 반드시 저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터져요. 고장나요 바로. 질문 또 있을까요? 이해 안 됐죠 솔직히. 몇 퍼센트 이해했어? 몇 퍼센트 이해했어? 그래도 거의 이해는 거의 된 것 같아. 유진이 어디서부터 좀 딱 놓친 것 같아? 요거 컴패레이터까지는 알겠어? 비교하는 거. 중간까지 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90볼티지를 디텍팅 하는지까지 이해가 아니? 아니면 그 전에서 이해가 끝나니? 그 전에 끝났는데. 아 그래? 이거 그러면은 그 과제를 내줄게. 이거 볼티지 낮춰서 하는 거 헷갈리니까 이거 낮추는 거 없이 그냥 얘에다가 뭐 10V 소스가 들어가고 10V에 90%가 충전이 됐을 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비교기 설계해 보세요 라는 거 한번 너가 손으로 그려. 그럼 바로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나눠서 진행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일정 비율로 낮춰준다는 그 다음에 그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 요 식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내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너한테 알려줄게. 그 이후 이 부분은 이해가? 어쨌든 뭐 비교기에서 잘 비교했겠지. 비교해서 프리차지가 되었음을 출력을 해주면은 그 출력은 12V 풀업을 시켜준 상태에서 12V 신호인 상태로 옵토커플러에 들어간다. 요거부터는 이해가니? 옵토커플러 들어가면은 스위치 눌러주는 거 생각하면 돼. 12V 들어와서 눌러주면은 여기 탁 닫히면서 SDC 12V가 얘를 켠다. 얘가 켜지면 뭐다? 배터리와 핀 1이 연결이 되면서 모터 컨트롤러에다가 신호를 주게 된다. 야,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는 모터 컨트롤러 데이터 시트.
보면은 거기에도 BMS처럼 와이어링 그 가이드가 써 있어서 핀 1에는 뭐 줘야 되고 핀 3, 4번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어디가 컨트롤러 포워드 핀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핀 1에는 너가 모터 컨트롤러에다가 시동이 준비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핀 1에다가 고전화 플러스를 넣어줘 이렇게 써 있어.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는 그 릴레이를 사용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설계. 키 스위치를 왜 넣었을까요? 얘는 규정. 규정에서 운전자가 키 스위치를 돌렸을 때 구동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우리 그냥 여기다 넣은 겁니다. HV배로는 왕도가 없어요. 진짜 다 컨트롤러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아마 학회마다 동아리마다 매우 다를 거예요. 차량마다 매우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설계하려면 사실 모터 컨트롤러부터 완벽히 한 다음에 HV 보드를 설계를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돼서 많이 헤맸습니다. 민석 씨는 얼마큼? 일단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VCC에 네. 뭐 9V나 10V 이렇게 들어오면 음. 저 이 아웃 저것도 그냥 VCC에 전압이 그냥 그대로 붙여지는. 아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게 하려면 데이터 시트에 나와요.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VCC 핀에다가는 몇 볼트부터 몇 볼트, 최소한 몇 미리암페어를 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거 주면 되고 그랬을 때 아웃풋은 예를 들어 VCC 12V 줬을 때는 VCC보다 뭐 0에서 0.5V 낮은 아웃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얘도 아마 VCC 플러스 마이너스 0.5V의 출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해요. 대충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더해서 얘는 프로까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프로 했더니 여기는 딱 12V에 프로 해주니까 12V 나오고 아마 그런 것도 될 거예요. 이 소자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자가 12V는 간지럽대. 20V 이상 넣어줘야 되는 소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풀업 20V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신호가 20V가 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풀업의 묘미예요. 그게. 내가 아웃풋 전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그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데서 많이 쓰이죠. 아두이노 출력은 보통 로우일 때 로우 출력해주고 그라운드 출력해주고 정상일 때 하이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플로팅 출력해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풀업을 달아요. 5V 출력이 필요해 그럼 5V 풀업 달고 12V 출력이 필요해 그럼 12V 달면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 데이터 시트 보는 거를 먼저 좀 알려주면 편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여기에서 봤던 요 LM393P 이거 질문 들어온 것처럼 VCC나 Vout에 있는 전압 어떻게 알 수 있냐 데이터 시트를 보면 되는데 예시로 데이터 시트를 가져와 볼게요. 얘가 LM393P 아까 그 컴패레이터의 데이터 시트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 보면은 쭉 내려서 여러 가지 시리즈 한 번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LM393P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없죠? L393이에요. L393에 해당하는 것만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은 좀 간략하게 테이블이 일단 나와 있네요. 쭉 보니 LM393 여기에 있죠? 서플라이 볼티지 2에서 30V네요.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30V 있고 토탈 서플라이 커런트 하면은 얘가 소모하는 전류 이래서 2.5 미리암페어 적죠?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 레인지, 옵스 볼티지 이런 걸로 알 수 있고 시퀀스 회로를 짠다 그러면 리스폰스 타임도 좀 중요하겠죠. 근데 뭐 마이크로 세컨드라.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여기 핀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논설실 할 때 엄청 많이 봤죠? 이런 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빵판에 어떻게 연결할지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 똑같이 나와 있고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앱솔루트 맥시멈이라는 애가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recommended operating condition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견디는 거. 얘한테
최대의 스트레스를 줬을 때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대 스트레스를 줬을 때 견딜 수 있는 거. 소자가 고장나지 않는 얘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제조사에서 테스트한 범위를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는 요거보다 얘를 봐야 됩니다. recommended operating condition 보면은 supply voltage 적혀 있죠. 그래서 2에서 30V 넣어주면 된다 할 수 있고 안 보이나죠? 자, 이어서 우리 프리차지 볼티지 컴패레이터까지 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절반 딱 잘라서 이렇게 3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 컨트롤 이건 되게 쉽고 얘도 여기서 되게 쉽고 밑에 트살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보면은 에어 컨트롤 에어는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게 되는 에어를 우린 저전압으로 컨트롤 해준다고 했죠. 그 저전압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에어가 언제 닫히면 되죠? 두 가지. SDC가 정상이고 프리차지가 완료됐을 때 에어 닫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프리차지가 완료됐음을 알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3번 4번 핀에서 모터 컨트롤러 스펙 시트를 보면은 3번 4번 핀에서 이거 설명 안 해줬구나. 이 전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이거 키 스위치 연결해서 핀 1에다가 HV 플러스 꽂아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 핀에서 12V가 나옵니다. 이 연결 고리를 설명 안 해줬구나 내가.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키 스위치의 역할이 키 스위치의 고전압 그 하이 볼티지가 연결이 됐다 하면은 3번 4번 핀에서 라인 컨택터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너 맘대로 사용해 우린 신호 보내줄 거야. 약간 이런 핀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 컨택터에서 나오는 3번 4번 라인 컨택터에서 나오는 핀을 우리가 요 에어를 닫는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냥 그 완전 우리 재량껏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프리차지 스터디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프리차지 다 되면 3번 4번 핀에서 뭐 신호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1번 핀에다가 저렇게 프리차지 컴패레이터 완료된 거를 이렇게 옵트커플러 거쳐서 절연시켜가지고 저전압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저전압을 컨트롤해서 고전압이죠. 결국은 고전압을 모터 컨트롤러 핀 1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3번 4번 핀에서 12V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애를 가지고 에어 컨트롤 릴레이를 켜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생다이오드 들어가 있고 즉 프리차지가 완료되었고 SDC 12V가 있으면 프리차지는 완료됐는데 SDC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로 가서 얘가 에어코일 플러스 병렬이에요. 그냥 두 개가 우리의 에어는 두 개가 있지만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항상 이거를 다르게 동작하게 설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설계에서 일단은 지금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병렬이에요. 똑같이 하나 병렬로 또 하는 이 RTD 12V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여기에 에어를 켜게 되는 애가 결국에 12V SDC 12V 신호이니까 엔드게이트죠. 얘도 결국에 12V SDC 12V도 존재하고 프리차지가 완료돼서 키 스위치가 연결이 돼서 모터 컨트롤러 3번 4번 핀에서 전류가 나오면 두 개가 엔드로 결합이 되었을 때 에어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고 에어가 닫힌다. 자, 여기 지금 병렬 3개죠. 에어 하나, 두 번째 에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단 쪽, 하나는 마이너스 단 쪽에서 두 개를 양쪽에서 끊어줍니다. 한쪽에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왜 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만 끊어도 사실 폐회로긴 하죠. 근데 규정에서 양쪽을 다 끊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 세 번째 RTD TX 12V 이거 제가 붙인 이름이고 RTD 회로에다가 RTD가 뭐냐면요 Ready to Drive예요. 그래서 차량이 에어가 닫혔어요. 그러면 이제 차량이 구동 준비가 됐잖아요. 구동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줘야 돼요. 소리로. 그걸 RTDS라고 합니다. Ready to Drive Sound라고 해서 이것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차량이 준비 상태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RTDS라는 사운드 이거는 뭐 위협적인 소리여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 부저음으로 합니다. 부저음이 2초 동안 나야 돼요. 그 2초를 내주는 그 회로가 저전압 회로에 있기 때문에 걔한테다 신호를 주게 되는 자 에어가 닫혔어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 핀입니다. 그래서 에어가 닫히면
닫히는 그 동시에 RTD TX가 보낸다는 거죠. 그걸로 해서 쓴 거예요. RTD 서킷에다가 12V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한번 다시 나와요. 질문. 이 회로 이해 가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여기 릴레이가 에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웃풋. 커넥터 단을 볼까요? 저 에어 코일 플러스 에어 코일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가 GLVS니까 에어 코일 플러스 에어 코일 마이너스 있죠. 이게 이 커넥터 통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같은 라벨이니까 같은 노드죠. 그래서 여기 해서 쭉 에어로 직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질문 없으면 키 스위치랑 모터 컨트롤러 관계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키 스위치는 그냥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스위치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차량이 구동 준비가 되기 위해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키 스위치를 돌려야지 키 스위치를 누르거나 돌려서 차량을 구동 준비 상태로 진입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말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수동 스위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이 수동 스위치를 우리 이런 과정 속에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녹여낼까를 고민했을 때 그냥 여기다가 녹여낸 겁니다. 자, 이 키 스위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디에든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빼고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그냥 쭉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그냥 프리차지가 완료되면은 모터 컨트롤러 핀 1에 고전압이 인가된다 라는 서킷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봐서. 근데 그 과정에다가 그냥 키 스위치를 넣어서 키 스위치까지 닫혀야지 인가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키 스위치가 이전에 뭐 들어가도 상관없고 따로 회로가 구성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끊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역할로 사용을 해버리면은 키 스위치를 닫는 걸로만으로도 이제 배터리 플러스와 모터 컨트롤러 1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계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해준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없으면 쭉쭉 넘어갈게요. 다음 RTD 포워드 스위치. 자,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터 컨트롤러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 두 가지, 떠먹여줘야 되는 거 두 가지. 하나가 키 스위치, 하나가 포워드 스위치.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고 계속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 스위치는 위에서 닫아줬고, 키 스위치는 프리차지 완료되면 전류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키 스위치 직접 눌러줬을 때 작동하면서 작동이 완료가 되는 거죠. 포워드 스위치 이거는 뭐냐? 키 스위치 닫아주면은 구동 준비 사실 끝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또 후진할래 전진할래 기어예요. 기어. 전기차니까 근데 기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스위치로서 이제 기어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차량 규정에서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전진 스위치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워드 스위치 마지막 기어 넣어주는 스위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얘도 연결해 줄 건데 설명을 좀 잘하고 싶은데 이건 RTD 규정을 잘 봐야 되긴 해요. RTD 규정에 보면은 진짜 엑셀만 밟으면은 바로 나가는 상태가 RTD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자, 요 포워드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엑셀 밟았을 때 앞으로 나갈까요? 기어 중립 상태야. 안 나가겠죠?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상태는 키 스위치는 연결이 돼서 구동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긴 했지만 엑셀을 밟았다고 차량이 구동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RTD 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즉 RTD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RTD 스위치가 연결이 되는 순간 RTD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RTD 회로에다가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왜냐? 아까 뭐라 했어요? RTD 상태가 되면은 소리가 나는 RTDS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이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냥 제외하고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그냥 12V가 얘 연결해서 에어코일 마이너스랑 18번에는 아까 키스위치는 키스위치에다가는 HV 플러스를 연결해 주는 거였죠. 얘는 데이터 시트에서 말하길 18번이 포워드 핀인데 18번 포워드 핀에는 너 준비가 됐어? 18번 연결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는 HV 마이너스 연결해 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연결해 준 거예요. 릴레이 양쪽 다는. 그건 간단하죠. 그냥 SDC 12V 들어왔을 때 두 개가 연결된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요 뒤에 보면은 자, 12V가 얘를 통과를 해서 얘는 모스펫입니다. P타입, 아니 N타입 모스펫인데 엠모스의 이 엠모스 구조 다들 아시나요? 엠모스가 무슨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사람. 오케이. 엠모스는 트랜지스터랑 작동 똑같아요. 게이트에 트랜지스터는 뭐지? 사이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트랜지스터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여기 가운데 있는 요 1번 핀 요 게이트인데 게이트 엠모스의 경우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되면은 두 개가 도통된다. 정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피모스는 반대예요. 전압이 인가되면은 끊긴다. 엠모스, 피모스는 이렇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NPN, PNP 구조처럼. 어렵지 않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지금 이해될 거예요. 즉 얘는 엠모스라서 요 게이트에 인가가 안 돼 있으면은 2번, 3번 핀이 끊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1번 핀 게이트 핀을 볼게요. 게이트 핀 봤더니 뭐에 연결돼 있죠? 저항은 있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요 R18, R19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1번 핀 RTD RX 5V 연결돼 있어요. 이거 뭐냐? 아까 우리 요 옆에서 RTD TX 있었죠? RTD TX는 RTD 회로로 보내는 12V라고 했어요. 얘는 RX니까 받는 거겠죠? 우리가 RTD 12V를 보내주면은 RTD 회로에서 아두이노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RTD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드라이브가 ready to drive 상태가 되었어 라는 5V 신호를 생성을 해줘요. 우리 그거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설명을 약간 조금 헷갈리게 제가 했는데 요 모스펫이 끊겨 있어요. 즉 RTD RX 5V가 없어요. 그럼 이 릴레이 동작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회로 잘 보세요. 12V 신호 있죠? 얘가 결국 그라운드로 빠져야 되죠. 쭉 가는데 여기는 뭐 막혀있고 쭉 여기 끊겨있다 했죠. 얘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애니까. 그라운드 여기 있는데 못 가네? 얘 동작 안 해요. 이해 가나요? 결국에 이 RTD RX 5V가 그러니까 레디 투 드라이브 상태가 되어서 RTD 신호가 넘어와서 얘를 이렇게 꾹 눌러줘서 도통이 됐을 때 전류가 비로소 흐르면서 얘가 작동합니다. 아까 좀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했네요. 그랬을 때 포워드 핀이 연결이 되면서 레디 투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갔나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동시에 쫙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기본적인 그 원리는 그렇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저항들 달려 있죠. 우리가 모스펫 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 저기 LV 보드 가면은 모스펫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해놨어요. 제가 모스펫 회로를 쓸 때 주의점은 항상 똑같아요. 엠모스 그냥 똑같아요. 게이트 단에다가 전류 제한 저항 걸어주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다가 정확히는 풀다운을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하긴 한데, 여기다가 조금 더 큰 저항으로 뭐라 그러다 이름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사이에다가 저항 하나 달아준다. 그냥 우리 모스펫 쓸 때 그냥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항상 이 구조로 모스펫을 사용할 때는 저항 두 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모스펫이랑 릴레이랑 네. 옵토커플러를 나눠줬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셋 다 정확해요. 셋 다 스위칭 소자예요. 스위칭 시켜주는 소자인데 전기 신호에 의해서 스위칭 된다는 것은 동일한데 각각의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릴레이부터 해줄게요. 릴레이의 특징. 릴레이는 코일에서 생성되는 자성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스위치가 기계적으로 딱 붙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기계적으로 붙는 스위치는 진짜 그냥 철판이거든요. 그래서 흘려줄 수 있는 전류가 엄청 큽니다. 그냥 전선이에요. 플러스 첫 번째 특징이 그거고, 두 번째로 요 코일 단과, 즉 우리가 스위칭 해주는 단과 우리가 직접 다리를 놓아주려고 하는 스위칭 대상의 단이 절연이 돼 있어요. 이거죠. 완전 기계적 절연. 그냥 노드가 달라요. 아예. 절연 특성이 있고 또 대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뭐 단점? 특징? 단점으로 말하자면은 코일을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모 전류가 큽니다. 도립 전류가 굉장히 크고, 일단 소모 전류도 다른 다른 소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릴레이가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보드 위에 있는 소자 중에서는 소모 전류가 가장 지대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쓰면 되고, 자 그럼 오토커플러는 뭐냐? 오토커플러는 가장 큰 특성, 일단 절연을 위해서 쓰는 게 사실 다예요. 오토커플러는 절연을 위해서 쓰지만 어쨌든 얘가 전류를 흘려주는 그 단이 PN 접합이거든요. 다이오드 두 개가 돼 있고 모스펫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예요. 안에를 보면 알겠지만 저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얘도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한계가 있어요. 대충 1A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는 커플 두 개를 그 절연시켜주는데 사용한다. 신호를 절연시켜주는데 사용한다. 전력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스펫. 모스펫은 트랜지스터, 모스펫. 사실 조금 더 좋은 질문은 왜 트랜지스터 안 쓰고 모스펫 써요? 라는 질문이면은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스펫 언제 배우죠? 전자회로 때 배우나? 전자회로 배우면은 조금 더 훨씬 잘 배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일단 3개죠. 그 핀이 3개예요. 그래서 그냥 전압이 생긴다, 게이트 단에 전압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우리가 마치 그냥 푸시 스위치 눌렀다 안 눌렀다 눌렀다 안 눌렀다, 이거를 이 손가락을 그냥 전압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일단 사용 범위가 엄청 넓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 LV 쪽에 사용하는 모스펫은 여기 2번 핀에서 3번 핀, 드레인에서 소스예요. 갑자기 헷갈려.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LV에서 쓰는 거는 대충 1.2 암페어. 그래도 오토커플러보다는 크죠. 1. 몇 암페어면 사실 웬만한 저전력 회로는 다 작동시킬 수 있는 전류량입니다. 그 정도도 되고, 얘는 고전압이잖아요. 고전압이고 그냥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이건 그냥 학교방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쓴 건데, 스펙 찾아보면은 30암페어인가? 말도 안 되게 큰 전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되게 발달도 많이 돼 있고, 제조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얘는 우리가 NMOS를 흔하게 쓰긴 하는데 PMOS라는 애도 있어요. PMOS는 아까 반대라 그랬죠. 여기 전압이 생기면은, 정확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전압과 소스 전압이 동일해지면, 자 여기 12V가 멈춰 있어요. 모스펫에 걸려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이가 0V죠. 그라운드에 딱 접지돼 있으니까 여기 0V, 12V.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드레인 소스 전압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 뺀 거. 그래서 드레인 소스 전압이 지금 12V죠. 그랬을 때 게이트 소스 게이트 드레인? 여기 드레인이 소스죠. 갑자기 헷갈려. 게이트 드레인 전압이 0V가 되면 도통이 된다. 2V가 되면 도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여기 예를 들어 12V가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레인 소스 전압이 8V다. 그러면은 여기에 12-8, 4V 이상 들어오면은 그 간격으로 좁아지면은 얘가 PN 접합이 전류를 통과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일 수도 있잖아요. 0V에서 5V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딱 3V에서 스위칭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게이트 소스 전압 3V짜리를 찾아서 우리가 설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스펫은 훨씬 더 다양하게 섬세하게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발전 질문, 트랜지스터랑의 차이는 뭔가요? 트랜지스터는 전류 소자, 모스펫은 전압 소자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두 개의 작동 방식 거의 비슷하고요. 트랜지스터는 실무에서 그냥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냐면, 전류를 증폭해야 된다 하면은 트랜지스터 사용하고요. 그냥 신호를 스위칭만 해주고 싶다 하면 모스펫 사용합니다. 트랜지스터 사용하는 부분,
우리 회로 전체 회로에 딱 하나 있어요. 뭐 있냐? 그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 라이트는 어떤 식으로 켜게 되냐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센서, 압력 센서, 압력을 감지해주는 센서가 있어요. 그 압력 센서에서 미세한 전류가 나옵니다. 그 전류를 증폭시켜서 그 라이트를 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때는 모스펫이 아니라 작은 전류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는 다 모스펫을 사용했습니다. 다 됐나요? 이 RTD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RTD 회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잘 되겠지.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TSAL만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트살이라 부르죠. 트살 규정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해봐라. 트살만 사실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규정 제가 생각나는 정도에서만 할게요. 트살은 라이트예요. 결국에 불을 켜주는 앤데 불 켜기 위한 소재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저는 마음에 참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고전압이 차량 외부 배터리 박스 외부로 방출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걸 표시해주기 위한 등인데 부차적으로 규정이 되게 세세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전압이 배터리 박스 외부로 방출된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더 우리 회로적으로 단순화하면 에어가 닫혀있다. 그죠? 에어가 안 닫혀있으면 배터리 박스 외부로 고전압이 방출될 이유가 없잖아요. 고전류가 정확히 말하면 구동전류가. 그죠? 그래서 에어가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를 사실 메인으로 알고 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정확히 그래서 규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60V 이상의 DC 전류가 배터리 박스 외부로 방출되고 있으면 고전압 빨간색 등이 깜빡깜빡 전멸해야 된다. 그때 2Hz, 0.5에서 2Hz인가로 전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멸시켜주는 전멸 회로 있죠. 그거는 LV에 있습니다. 어차피 LV로 등 켜는 거니까. 근데 그 등을 켜기 위한 스위칭 신호는 여기서 만들어요. 왜냐? 전압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TRC370이라는 얘도 비교기예요. 비교기 들어가 있고 이 비교기를 이용해서 우리 배터리 박스 외부의 전압을 재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재래요? 어디서 재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터리 박스 외부로 고전압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배터리 박스 외부에 그거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노드를 재면 좋을까요? 좀 생각해봐요. 배터리 출력이 어디로 연결되죠? 맞아요. 컨트롤러에서 재면 돼요. 컨트롤러의 플러스 단 마이너스 단을 재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있죠. 에어 C 플러스라 돼 있고 에어 C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만의 약속입니다. 에어 코일이라 돼 있으면 에어의 그 코일 난 저전류 부분, 저전압 부분을 말하는 거고 에어 언더바 B 하면은 에어의 배터리 쪽, 에어 언더바 C 하면은 컨트롤러 쪽. B랑 C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 에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단이랑 여기 단이랑 여기 단이랑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돼서 얘가 딸깍 하면은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배터리 플러스 단이에요. 플러스 단을 여기다 연결을 시킬 거고 여기 단 쭉 빼가지고 이제 컨트롤러 플러스 단이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에어 언더바 C, 여기를 에어 언더바 B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재면 배터리 전압을 잴 수 있는 거고 여기를 재면 컨트롤러 전압을 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것도 24년도 차량부터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 C 하면은 컨트롤러에 전압 재운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배터리 그거 보면은 그 여기다가 그 절연 테이프 이런 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60V를 이렇게 초과한 전압이 외부로 이렇게 출력되는 과정이 좀 궁금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3D로 봅시다. 조금 다른 주제긴 한데 설명하는 김에 설명드릴게요. 잘 보면은 됐다. 이거 대충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 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그먼트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직병렬 우리 설계를 했었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연결 쭉 와서 여기 연결 쭉 와서 여기 연결 쭉 와서 여기. 그래서 여기가 배터리 마이너스 여기가 배터리 플러스예요. 최종 출력단 여기 0V 여기 112V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연결해. 여기서 여기로 연결해. 그 다음에 얘가 에어 이 두 개 에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퓨즈 지나서 이렇게 출력돼요. 이해가요? 그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에어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 쭉 있고 배터리의 끝부분을 각각 에어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끝 출력이 여기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배터리백 박스 외부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얘가 닫히냐 안 닫히냐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의 전기를 끊고 싶다, 배터리 박스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관문 이 대문 두 개를 걸어 잠그는 거죠. 이해가요? 그 스티커 붙이는 거랑 별 상관이. 스티커 붙이는 거는 왜 붙이는 거냐면요. 요거 다 알루미늄 박스예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미세한 철사 같은 게 여기 이렇게 탁 걸쳐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금속이고 여기 전류 흐르는데 외부로 새겠죠. 누전이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속 재질을 다 전기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 테이프, 캡톤 테이프도 얇은 절연막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이런 데를 다 감싸주는 거고 어차피 전기가 나가는 건 다 전선으로 우린 전선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전선 밖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전선 밖은 다 감싸주는 거예요. 전선 안으로만 전류가 나다닐 수 있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어서 됐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배터리 박스 외부로 60V 이상 나가면은 레드라이트가 깜빡깜빡. 그러면은 60V를 나가는지 아닌지 디텍팅을 해줘야 된다. 그럼 나간 전류는 어디서 재우냐? 컨트롤러에서 재웁니다. 컨트롤러 단은 어디를 재면 알 수 있느냐? 에어 언더바 C를 재면은 컨트롤러를 잴 수 있다. 그래서 에어 언더바 C 플러스 에어 언더바 C 마이너스 이 C 플러스에 쭉 들어와서 한쪽 비교기 단에다가 넣어줍니다. 얘 비교기라고 했어요. 비교기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여기 2메가 해가지고 낮춰주고 있죠. 지금 60V는 2.99V로 낮춰지고 112V가 되면 5.58V로 낮춰진대요. 지금 저항 분배가 그래요. 2메가 더하기 0.105메가 분의 0.105메가니까 그거 곱하기 60V 하면은 2.99V가 나온대요. 옛날에 제가 계산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요거 제너 다이오드거든요. 일단 이거 빼고 이건 조금 다른 거라서 빼고 어쨌든 여기에 맥시멈 5.58V까지만 여기 입력이 되겠네요. 제 말을 믿으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사실. 계산해보면은 5.58V보다 훨씬 올라가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저 위에 이거 말고 프리차지 비교할 때 분명 이거보다 작은 저항선, 이거보다 훨씬 큰 저항 썼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8점 몇 볼트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얘 근데 8볼트 주면 죽어요. 어떻게 전압을 제한했을까요? 제너 다이오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매우 달라지는데 여기 제가 주석으로도 써놨죠. 리밋 투 4V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4V짜리를 달아서
여기에 4V를 깎아주게 만들어놨어. 이 스킬은 나중에 특살 설계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모르겠으면은 검색해보면 저보다 아마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제너 다이오드를 일단 직렬로 연결하면은 4V짜리 제너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한다 그러면 깎아줍니다. 4V 낮춰줘요. 병렬로 연결하면은 4V로 제한해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제너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2.99, 0.58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자 처음에 이제 에어가 닫혀요. 에어가 닫혀서 그 고전압이 출력이 될 때, 고전압이 밖으로 쭉 나아가고 있을 때 이제 0V에서 배터리 전압 100V 근처까지 쭉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 60V가 넘어가면 우리 레드라이트 깜빡깜빡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레드라이트가 깜빡깜빡 되기 위해서는 60V일 때의 전압 몇이에요? 2.99V. 그럼 레퍼런스를 몇으로 잡으면 돼요? 3V 잡으면 돼요. 얘가 0에서 비교기 입장에서는 0에서 100으로 쭉 올라간 게 아니라 0에서 5.58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 중에 60V를 나타내주는 애는 2.99V니까 3V를 레퍼런스로 주면은 3V 딱 넘어가는 순간 60V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위에 그 프리차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레귤레이터 3개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거 3V 잡아주는 레귤레이터였죠. 그 3V 여기에서 필요해서 잡아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쪽은 그렇게 돼서 여기 60V 이상 올라갔을 때 1번 아웃풋에서 볼티지가 나옵니다. 이때 4.7V가 나와요. 이것도 그 데이터 시트 상에서 얘는 4.7V가 나오는 애라고 그 써져 있기 때문에 4.7V가 여기 마찬가지로 옵토커플러에 닿아서 옵토커플러가 도통이 되면은 특살 G 60V지. G는 뭐냐면은 그린라이트에 3개 있어요. 60V 디텍팅하는 거, 에어가 닫혔는지 디텍팅하는 거, 프리차지 릴레이가 닫혔는지 디텍팅하는 거. 각각 이름을 특살 G 60V, 특살 G 프리차지, 특살 G 에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볼티지 센싱해 주는 애니까 얘는 그린라이트의 60V, 얘는 레드라이트의 60V. 얘 똑같아요. 다만 얘는 규정상에 얘는 배터리 박스 외부에서 재야 되고 얘는 배터리 박스 외부에서 재면 안 돼요. 어떻게 써있냐면 규정에서 배터리 박스 내부 차량 쪽 전압이라는 말이 써있고, 그 말은 뭐예요? 배터리 박스 내부지만 고전압이 에어 통과해서 나가기 직전에 그 사이 거기서 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에어 C를 한 거고 이 규정에 의해서 다 한 겁니다. 이쪽 그 특살 레드라이트는 배터리 박스 외부에서 직접 제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노드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거 그냥 같은 전선인데 왜? 네? 실제로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면 캐패시터가 연결돼 있고 볼티지 드라이브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시간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러에서 직접 가져오는 핀을 따로 만들어서 컨트롤러에서 찍어옵니다. 얘는 에어 C에서 찍어오고 얘는 컨트롤러에서 찍어오고 두 개가 같은 듯 달라요.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규정이긴 한데 어쨌든 규정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재고 있고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상적으로 동작하면은 그린라이트가 꺼지면서 동시에 레드라이트가 켜지겠죠. 레드라이트가 꺼지면서 동시에 그린라이트가 켜질 거고, 그죠?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테스알에서 그 볼티지를 디텍팅해야 되는 부분의 회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신가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나머지 두 개. 테스알의 그린라이트의 규정이 3개, 레드라이트에 하나 있다 했죠. 그린라이트의 3개는 볼티지 60V 이하이고 에어가 열려 있고 프리차지 릴레이가 열려 있을 때 엔드로 묶어서 그린라이트가 들어와야 되고, 레드는 단순하게 60V 넘으면은 레드. 그래서 요 지금 볼티지 60V 볼티지 2개 해결해 줬고 나머지 에어랑 프리차지 릴레이 디텍팅 해주면 되죠. 에어는 단순하게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에어 뒤쪽 단 있죠. 에어가 닫히면은 에어 뒤쪽 단, 즉 에어 C겠죠. 에어 C에 전류가 검출될 거 아닙니까? 전류 검출되면
그냥 그거 레귤레이터로 낮춰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레귤레이터 낮춰서 신호 생성한다. 근데 그 신호는 우리가 저전압 보드에다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거기 고전압이 가면 안 되잖아요. TS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전압일지라도 TS 출신의 저전압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옵토커플러 사용해서 커플링 해주고 절연시켜줘서 저전압 신호로 스위칭 딱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에어에서 한 거고 얘는 그 똑같은 거를 프리차지 릴레이 다음 단에서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프리차지 완료되면 프리차지는 에어를 통과해서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에어 닫히기 전에, 에어 닫아주기 전에 우리 프리차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이 사실 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살짝 굵은 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복수도 안 해. 18AWG인데 살짝 굵은 선으로 컨트롤러에 프리차지 선이 가 있고 그 선으로 미리 전압만 충전해주고 전류는 이쪽으로 흘려주는 굵은 선 에어를 통해서 흘려주는 방식인 건데 헷갈려. 어차피 프리차지 때 그 선을 끊어주니까 상관없겠네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개 디텍팅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번에 참고로 터진 소자예요. 왜 터졌는지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 사실 얘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애가 터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납땜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고전압 들어오는데 납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거나 거기에 살짝 뭐가 이물질이 끼면은 아크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쇼트가 나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생긴 소자가 이 부분인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사실 고치고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계속 고민이 드는 게 불 켜겠다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에어가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알고 싶어서 막 레귤레이터 쓰고 커플러 쓰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소자도 있대요. 그 다른 팀 보니까 에어가 닫히면은 닫혔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오는 에어가 있대요. 한국 릴레이에서 나오는 릴레이인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운 차량 설계에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레귤레이터 이용해서 감지를 합니다. 끝이 아니구나. 커넥터 마지막 커넥터. 그렇게 해서 우리 신호들 다 그냥 라벨링 했잖아요. 이 전 회로까지만 해도 하나로 싹 뭉쳐져 있어서 되게 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라벨링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어가 열렸다라는 게 디텍팅이 되면은 여기서 5V가 가죠. 5V가 가는 거를 직접 보내지 않고 라벨로 달아놨으니까 그 라벨이 어디야? GVS 아웃. 여기 트살 G 에어 여기로 해서 9번 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라벨들 싹 모아가지고 커넥터에다가 배치해 놓은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커넥터는 최대한 뭐 여기 12핀, 여기 10핀 이렇게 쓰면 10핀도 주문해야 되고 12핀도 주문해야 되고 해가지고 남더라도 최대한 다 커버할 수 있는 12핀으로 그냥 제가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4개로 나눴는데 나눈 준 거는 일단 TS랑 GLVS는 커넥터를 나눠야 돼요. 규정상 TS, GLVS 나누고 그 다음에 GLVS 중에서도 배터리 팩 안에서만 노는 애들 있죠. 에어에다가 줘야 되는 에어 코일 그런 거나 뭐 IMD 서플라이 전원 이런 거 걔네들은 배터리 박스 외부로 안 나가잖아요. 외부로 안 나가는 애들, 외부로 나가는 애들 딱 했더니 반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짜서 배선을 조금 간편하게 해봤습니다. 이런 선들 보이잖아요. 이 선들은 뭐냐면은 그냥 뭐 AVI 이거 아까 LED라고 했죠. 그냥 LED예요. LED에 5V 주는 핀. 그러니까 여기 7번 핀이 쭉 나와서 LED 플러스 연결되고 8번 핀이 쭉 나와서 LED 마이너스 단에 연결이 되는 거이겠죠. 마이너스 단 그냥 라벨링 처리해놓고 쭉 여기 연결돼 있어요. 노드 어디 연결돼 있어요? 에어시 마이너스. 즉 그냥 그라운드 처리 여기서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도 그라운드 필요한 뭐 BMS 그라운드, 뭐 GLVS 그라운드 이런 거 다 그냥 GLVS 그라운드에다가 그냥 다 묶어놓은. 다른 데서 묶으면은 심볼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묶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그건데 딱 하나 얘만 달라요. 얘는 저항이 있죠. OK 저항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TSMP, Tactile System Measurement Point인데 우리가 구동 전압이 몇 볼트인지 현재 몇 볼트인지 재고 싶을 때 하나하나씩 거기에 이제 금속부가 돌출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멀티미터 두 개를 꽂아서 검출하는 방식인데 거기에는 그 멀티미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저항 5kΩ 이상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TSMP 플러스 탄은 컨트롤러 플러스에서 쭉 와서 저항 지나서 플러스로 나가죠. 구조가. 컨트롤러 마이너스 탄도 저항 지나서 이렇게 마이너스 탄으로 나갑니다. 각각에다가 5kΩ 달아달라 해서 달아줬고 우리 IMDT 할 때 강제로 쇼트 시킬 때 있죠. 그때 이 포트를 이용합니다. TSMP 포트와 GLVS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질문. 왜 여기 7번, 11번 순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띵겨 먹었나요? 전 순서대로 했으나 저 PCB 레이아웃 과정에서 그 순서대로거든요. 근데 레이아웃상 이게 이렇게 변경되면은 선이 안 겹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변경했습니다. 또 질문 사항이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질문할 거 있나요? 뭐든 좋습니다. 찾아본 게 있는데 네. 그홀 센서라는 게 아. 회전하는 부분 또 측정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회전 전류 측정입니다. 아, 홀 센서는 도넛 모양으로 생겨서 그 도넛 사이로 지나가는 자속을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측정해 오기 위해서 홀 센서를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차량에서는 그 홀 센서가 BSPD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이따 요거 바로 다음에 해야 할 거지만 홀 센서를 2개 써야 될 것 같아요. BMS 위해서. 요게 이제 회로로 만들어진 게 우리 저번에 작업했던 그 한 보드에 얘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커넥터 4개만 모아두고 배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AVI 여기 있거든요. 이거 5V 레드 AVI죠. 선 쭉 따라가 보면은 AVI 5V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AVI 5V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선도 제가 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에어라 그랬죠. 여기 에어 B 마이너스, 여기 에어 C 마이너스, 여기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 에어 B 플러스, 여기가 사실 퓨즈에다가 제가 다 모아놨어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노드입니다. 그냥 퓨즈 거쳤다 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C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쭉 연결, 여기 쭉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좀 해놨는데 이거 보기 최대한 제가 진짜 이것도 제가 사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직선으로 해놓으면은 지들끼리 겹쳐요. 겹치면서 그냥 같은 노드가 되어버려요. 근데 사선으로 하니까 안 겹치더라고요. 이렇게 교차돼도 안 겹치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잡고 옮겼을 때 얘네들은 사선이라서 교차점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기역자 90도로 꺾이게 해놓는다 하면은 옮겼을 때 교차점이 막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작업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이쁘게 한번 올해는 그려봅시다. 연구를 해서 급하게 그린 거라. 아무튼 배선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인데 질문. 질문 있으면 언제든 카톡이든 카페든 어디든 올려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스터디 끝.